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최부심의 멘토링 시간입니다. 저희 멘토링 시간에는 주택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6월과 9월, 12월 요 3개 달에는 올해 사전 청약이 있고, 사전 청약이 좀 몇천 세대 규모로 나오는데, 이번 9월에 할 사전 청약이 조금 이연돼서 10월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3,800세대 정도 3기 신도시와 2.5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사전 청약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부심 채널에서는 뭐 주택을 비싸게 사지 말자, 싸게 사자, 이런 게 전략이고, 그리고 싸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상제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급된다? 그러면 정말 웬만한 경우에는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뭐 분양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런 게 민영주택, 순수 민영주택이 이렇게 분양가격이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청약 부담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9월, 10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을 거고, 내년에도 이런 청약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관련해서 정보를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사전 청약에는 드디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토지임대부, 또 서울 마곡지구에 토지임대부 주택이 있어서 또 네프콘에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한 것을 토대로 영상을 좀 짤막하게 만들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을 한번 봐볼게요. 마곡지구 10-2라는 지역의 반값 아파트가 사전 청약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월에 있을 뉴홈 사전 청약에 대한 거는 8월에 한 번 다 정리를 했었고요. 뭐 클릭하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라가 있는 이런 글들이 있는데, 올해 있을 23년 9월 그리고 12월에도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올해는 6월, 9월, 12월 이렇게 공급될 예정이다 보니까 다음 달 12월에 있을 또 4,800세대 분양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맛보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이런 지역들이 서울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은 얘네들은 요즘 토지 임대부 사업에 뭔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공 분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임대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요걸 한 번 더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공급하는 3기 신도시 택지나 2.5기 신도시 택지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여기도 공공택지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서울 도시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SH공사가 사업주여서 SH공사가 사업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강동에서도 그렇고 강서에서도 그렇고 요즘에는 토지 임대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2가 어디냐, 지도를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조금 꺼내 봤습니다. 일단 마곡지구라고 하는 데는 서울 강서구 있는 이쪽 동네인데요. 여기 일단 다 숨겨서 보시면은 그 지하철 5호선인 송정역, 여기가 마곡역이고요. 9호선이 여기 공항시장역하고 신방화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이 이제 마곡 신도시가 되는 건데, 마곡 10-2라는 거는 요 칸이 이제 10-2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는 보시는 것처럼 13단지 힐스테이트가 있고, 또 여기 엠벨리 10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마곡지구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미 유튜브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마곡지구 전체에 대한 그런 소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마곡 중간에 있는 지역을 가가지고 둘러보면서 찍은 거고요.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13단지 설명을 했는데, 그 앞단지에 마곡지구가 어떻고, 분양가 대비 얼마 올랐고, 이 동네 분양가가 어땠고, 주변 환경이 어땠고, 가격 조정이 어땠고를 적어놨으니까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10-2 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곡 엠벨리 9단지 이제 숨김을 해제해서 보면은요, 이 엠벨리 9단지 바로 맞은편이 이게 입주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얘는 21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지구는 전체적으로 MB 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14년에 준공된 단지가 많아요. 보시면 얘도 16년, 힐스테이트 얘는 17년, 이게 좀 새 거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16년, 그리고 마곡 힐스테이트 15년, 이렇게 14, 15, 16년 이렇게 입주한 단지가 많은데, 이 9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한 지 얼마 안 돼서 21년 분양이고요. 얘는 지금 하게 되면은 한 25년 정도의 입주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극신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지 요건은 9호선, 5호선을 탈 수 있으니까 광화문이나 뭐 강남 가기에 편하고,
입지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지만 공항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전체에 층고 제한이 있어서 마곡에 있는 엠벨리 단지들을 가면 다 15층, 16층 그렇게 중층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중층, 좀 고밀도 이런 신도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요. 10월 16일 월요일에 특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18일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2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0-2 구역은 260세대만 하는데 이번에 23년 2차 사전 청약은 한 3,800세대 정도를 하거든요. 아마 3차 사전 청약은 거의 한 6,000세대 가까이 그 세대수가 늘어나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 중에서 한 260세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제 영상에도 했었는데 여기 뭐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이 여기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여기는 또 한의공원이라고 공원이 엄청 크게 있거든요. 그 공원에 붙어가지고 수산물 도매시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건너편은 또 방화시장이랑 가까워서 재래시장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에 재래시장에 공원에 등등 있을 건 다 있고 5호선 노선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사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59제곱미터에 260세대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대부분 특별공급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일반 공급이 됩니다. 보시면은 80%가 특공이고 그다음에 일반 공급은 2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특공이라는 게 얼마 전에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 홀로 가구여도 신청할 수 있는 게 청년 특공인데 대부분은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임대부라서 특징이 뭐냐면은 주택은 분양을 하고 토지는 임대를 하는데요. 주택 분양가가 3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토지는 월에 70만 원 정도로 임대를 합니다. 근데 사업주가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이어서 자연스럽게 부가세 매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77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70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연에 한 84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84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5%로 나누게 되면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전세. 그리고 그걸 매매를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한 3억 4천만 원 정도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를 분양을 했다면은 아마도 분양가는 3.1억 더하기 한 3.5억 정도 되면은 한 6억 5천만 원 정도의 분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평형 기준으로 정말 순수하게 분양을 선택했다면 한 6억 5천 정도 분양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3억 1천만 원에 분양을 하고 토지는 7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주변 시세 보시면은 이거를 25평으로 나눠서 보면은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구단지 엠벨리 구단지 맞은편에 있는 경우에는 주변 시세가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도 있지만 11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소름 공식을 통해서 보시면 될 텐데 매매 전세 비중을 보시면은 전세가 약 5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여기 전월세로 표시해서 볼게요. 전세가 5억대 중후반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5.5억, 5.6억이면은 곱하기 2를 하면 한 11억 정도 되잖아요. 사실 마곡을 서울 평균인 곱하기 2를 때리는 게 적합하냐, 강서구 전체는 적합하지 않은데 여기는 신축 단지다 보니까 실거래가는 전세가의 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기준으로 마곡 엠벨리 여기 13단지 저희가 탐방 갔던데 여기도 25평을 보게 되면 전세가 5억 5,5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얼마라는 거냐면 매매가는 한 11억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매 가격이 11억 정도 되는 전세가 5억 5천 정도 되는 지역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거니까 단지 퀄리티나 이런 부분은 대단지보단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도는 앞서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도 한 5.5억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시세는 11억 정도 되는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는 후보지를 원래는 한 6억 6천 정도에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3억 천에 분양하고 땅값은 70만 원 받겠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반값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냥 반의 반값 4분의 1 가격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임대부 주택을 청약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되게 바보스러운 고민이에요. 내가 만약에 강서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니까 서울민들은 이 마곡지구를 청약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청약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니까 나중에 뭐 시세 차익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시세 차익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주변의 전세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랑 건물 가격을 다 합쳐서는 실질적으로는 6억대에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을 10억이라고 하더라도 35%, 11억이라고 하면 40% 정도 막대하게 할인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그리고 이런 공공이 관리하게 됐을 때는 땅을 얼마나 쓰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건데, 서울 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토지분에 대해서는 40년간 거주하고 재건축되면은 또 40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80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간 거주하는 그런 토지 그 소위 지상권을 내가 갖게 되는 건데, 그 건물과 함께 그런 거니까 그거를 3억에 갖는다? 물론 임차료를 70만 원씩 내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청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모기지 상품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토지 임대부가 아니다 보니까 5억까지 해서 약 3% 미만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3억 1천만 원에 청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공 토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싼 모기지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70만 원이 좀 내가 비싼 것 같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넣어 가지고 한 1억 보증해라 그러면은 34만 원만 받을게,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3억 천의 분양 가격에 내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월세가 아니라 반전세를 살고 싶다, 이걸 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옵션이 다양하죠. 그래서 자기 그 현금 규모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나눔형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나눔형은 시세보다 30% 이상 싸게 주고 그 손익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주체랑 나누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눔형은 시세보다 완전 낮게 분양하는 이런 형태를 나눔형이라고 하는 건데, 서울시가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그냥 이름을 나눔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LH에 다시, 그러니까 SH공사에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분 손익을 둘이 나눠 가져야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지랑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건물 가치는 감가상각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처분하는 시점에는 이런 거를 보정해 가지고 건물 가치를 계산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론상 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시차의 현재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 55대 45로 딱 배정하고 분양을 했잖아요. 아마 그래서 미래 시점에 환산하게 될 때는 이런 거를 반영해서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 후의 일을 미리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도 설마 유튜브 40년 할 건 아니거든요. 최우심 채널이 설마 40년 이어지진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하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용 모기지론도 있고 등등 이런 것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은 필연적으로 우선 공급이랑 그 다음에 자녀 우선 공급이랑 나머지, 그러니까 소위 비우선 공급인데 자녀 공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공급에 해당되면은 더 좋죠. 청약 당첨률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우선 공급 되고 나서 자녀 공급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은 그 순위 순차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거나 액수가 많으면은 당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제곱미터가 넘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액수 많으신 분들이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격이 갖춰지신 분들이 넣는 것이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고, 그리고 서울이니까 서울은 5대5로 뽑거든요. 서울에서 50% 뽑고 그 다음에 광역 수도권에서 50%를 뽑아요. 그래서 서울 소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런 청약과 관련한 다른 디테일한 내용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내용이 길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청약 전략이나 이런 거는 조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곡지구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도 조금 올라가서 연초 대비로는 확실히 그 강세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작년의 하락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 정도, 서울 평균 정도는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곡에 2배 멀티플 주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령 1.8배 멀티플을 준다 하더라도 이 분양가는 그 금액 대비 여전히 30% 정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택시장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주택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할 것 같았지만 특례론도 있었고, 그리고 7월부터는 50년 만기 주담대 등등 대출 상품이 폭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금리, 상품금리 다 내려가면서 금리 인하 효과 나왔고, 그걸로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주택가격의 하락 조정을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어쨌든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은 정부가 등장해서 주택시장을 부양한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쪽에서는 굉장히 또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주택가격의 결정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뭐 분석왕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근데 사실 제 채널에서 제일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멘토링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긴 한데, 집을 좀 결코 비싸게 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정책이나 뭐나 이런 거 다 좋지만 결국은 집을 정말 비싸게 사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그 가격에 오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금액만큼의 자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싸게 살려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청약, 다른 청약보다도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청약을 많이 다룬 이유도, 분상제 청약이야말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집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 작년이랑 올해 했었던 그런 교육이나 강의 같은 거, 저한테 종종 교육 강의 안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네프콘에 이렇게 강의 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하나당 거의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되는 강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가격 기준을 어떻게 찾고, 그 다음에 가치 기준을 어떻게 찾는지, 그러니까 싼지 비싼지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타이밍이 뭔가 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평가하는 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네프콘을 구독하시면은 개별 글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남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은 첨부 파일도 다 100장씩 넘어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마 11월 정도 되면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담은 인덱스 리포트도 발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마케팅 멘트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들어오시면은 좀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많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 제공됐던 그런 서비스들을 좀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멘토링은 이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그 주택시장 대응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